혹시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둘 사이에는 특별함이 자라게 될 겁니다. 선배와 신입생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신입생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하던 일을 계속 했다고 하죠. 선배가 다시 부릅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니까. 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언성을 높여 말합니다. 야, 안 들려? 드디어 신입생이 대답합니다. 저 부르신 거였어요? 제 이름은 수연이에요. 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고 있나요?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요. 물론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노력에는 큰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마케팅에도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더 고객에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고객의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는 친밀함이 형성되고 브랜딩이 되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름 부르기의 효과는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는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방법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 표정, 전체적인 모습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메모를 하죠. 그리고 집중해서 외운 다음에 메모지를 찢어버립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에도 이름 부르기가 한몫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강철왕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강철 제조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하, 강철에 대해서 자기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거느렸을 뿐이죠.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미 토끼를 한 마리 갖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토끼한테 먹이를 주려니까 쉽지가 않았죠. 마리수가 많으니까요. 이때 장기가 떠오른 거죠.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이 먹이를 갖다 주면 내가 그 토끼한테 너네 이름을 붙여줄게. 하하.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가지게 된 토끼에게 아이들은 정성을 들여서 먹이를 갖다 주게 됩니다. 카네기가 직접 먹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사업에도 적용해서 그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계속해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왜 대학교에 가면 기부한 사람들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건축물이나 도서관 같은 데도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마케팅 측면으로 봐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할수록 그 참여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이름 부르기는 꼭 비즈니스 관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둘 사이에는 특별함이 자라게 될 겁니다. 맞잖아요.